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저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천재가 다 먹여 살린다. 근데 지금은 천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 전혀 필요가 없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만 내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0명이 들어도 100명이 독자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정답에 가까워지는데 한 사람이 170개 들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하면은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집단 사고로 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놔두라는 겁니다. 그냥 내라 목소리를. AI 뭐 이런 게 많이 떠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되면 지금은 알고리즘 같은 게 중요해지는 데이터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직관적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짜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짜는데 시속 100km로 100m 간격으로 가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차가 100m 간격으로 가면은 50m 간격으로 칼치기 하고 가면은 200km, 300km로 가도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면 50m 칼치기 하는 놈이 있으면 어떤 놈이 나와요? 50m 칼치기가 정형화된 알고리즘으로 짜져 있으면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지금 택시 같은 거 타면 DMB 같은 거는 주행 중에 끊어지도록 돼 있는데 택시에 DMB 안 나오는 거 봤어요? 택시가 주행하면은 거기에 화면이 안 나와야 되는 택시 기사는 다 끊어가지고 그냥 나오게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나 정직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믿는 거죠. 과신으로 그냥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알고리즘 하나 잘못 나오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렇게 경제에 도입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왜 그러냐면 자율 그런데 자율도 사람이 짠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는 애도 상당한 편향성에 빠져서 설계가 잘못되면 그래서 대중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편향에 빠지기 쉬운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계속 얘기를 하죠.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뜻은 좀 좋은 뜻이에요. 계산적이라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한 건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정직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표준 경제학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죠. 생각이 오는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썼고요. 이 댄 얼리아블이라는 사람이 경제심리학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이제 그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음번 노벨상 후보 영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5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받을 거라고 봐요. 이 양반은 이제 인센티브가 많으면 좋을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놓고 비즈니스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 이거고요.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리더들이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가 리더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보너스를 주고 돈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잘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전적 보상 말고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행동경제학에서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이 아저씨가 작년에 쓴 책인데 책은 되게 재미없어요. 번역도 잘못됐고 제목도 잘못됐어요. 이게 뭐죠? Sense of Money인가? Money and Sense인가? 뭐 이래요. 원래 원제가. 이 책을 보면 작년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이거 베스트셀러 됐죠. 부의 감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 이렇게 바뀐 돈의 감각을 쓰는데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거가 돈에 대한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심리계좌, 감정계좌 이런 거예요. 심리계좌는 멘탈 어카운팅, 감정계좌는 이모셔널 어카운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계좌는 원래 그 리차드 세일러가 심리계좌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2017년도에 보면 심리계좌를 연구한 공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리차드 세일러가 원조고 이 아저씨가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젊은 학자이기 때문에. 심리 계좌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합리적이려면 돈 10,000원을 가지고 이 볼펜을 사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완벽하게 이 표준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지고 썼을 때의 가장 큰 효용이 매직 팸일 때 10,000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지불할 때마다 밥을 먹으려고 라면 사 먹으려고 5,000원을 내고 사 먹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5,000원 갖고 살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거랑 비교해서 이게 베스트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표준 경제학에서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먹을 때마다 이거 계산하다가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 못 먹고. 그래서 리처드 세일러가 얘기하는 심리 계좌의 원래 컨셉은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거를 카테고리를 정한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얘는 밥 먹는 데 쓰는 돈, 얘는 옷 사는 데 쓰는 돈. 그래서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은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저금하는 거, 10만 원은 밥 사 먹는 거, 10만 원은 책 사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면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고민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나눠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비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심리 계절을 갖고 있다는 건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네. 표준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밥 먹는 거가 옷 사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야지 하는 건데 왜 밥 먹는 것끼리만 비교 말도 안 돼. 이렇게 표준 경제학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계좌인데요. 심리 계좌인데 저기서 이제 계속 발전시킨 게 뭐냐면 같은 1,000만 원이라도 표준 경제학은 1,000만 원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도박하다가 9천만 원을 날린 1,000만 원과 노점상을 해서 10,000원씩 벌어서 1,000만 원은 절대로 같지 않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온 1,000만 원은 약간 도박성 있는 상품에 가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상품에 가입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심리 계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라이온 킹 뮤지컬 지금 난리가 나서 티켓은 없는데 라이온 킹의 티켓을 자기가 힘들게 해서 티켓을 17만 원 주고 산 사람과 유효상 교수가 공짜로 준 사람의 심리 계좌가 같을까? 같은 티켓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산 거와 이제 이거를 저거를 많이 해요. 뭐냐면 한 사람은 샀고 한 사람은 공짜로 얻었는데 눈이 오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누구는 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갈까? 안 갈까? 이런 거를 심리 계좌에서 다루고요. 한 사람은 티켓을 샀어요. 라이온 킹은 힘들게 샀는데 가서 보니까 지갑에 분명히 넣어갖고 왔는데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라이온 킹 살려고 17만 원을 고이 딱 접어가지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7만 원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은 티켓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티켓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둘 다 살까? 누가 살까? 안 살까? 뭐 이런 것들을 심리 계좌에서 하는 거예요.